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1913년이라는 그 대체 역사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근미래의 대한민국이 1913년에 그 일제치하의 조선과 완전 뒤바뀌어 버린 그런 겁니다. 조금 재밌는 상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1908인가 그 1908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현대의 이제 한국이 또 1908년으로 이제 트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소설하고 비슷한 게 설정이 돼 있지만은 이게 설정이 약간 꼬인 데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꼬여 있냐 하면 이제 근미래의 한국은 아니, 근미래의 세계는 완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세상이 망해요. 핵전쟁 발발 직전이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핵수화 오이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탄도탄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대 전쟁 발발 위기이기 때문에 군대에도 많은 투자를 한 상태로 이제 완전 호전적인 상태로 이제 1913년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1913년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면서 이제 다른 역사물하고 다른 게 먼저 기존의 역사물은 독일하고 일본을 조금 나쁜 놈으로 많이 몰아세웠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이나 소련 같은 걸 많이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걸 착한 놈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 완전 다르게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 같은 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거대한 공업력을 가진 이제 한국이라는 존재가 경쟁자인 미국과 패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없애버려야 이제 다시 패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뭔가 도덕적으로 선하기보다는 대단히 조금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이나 아니면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그 조금은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주요 뭐 자본가나 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해서 조금 정책 결정 같은 거를 조금 보다 좋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짓도 하고요. 도청이나 감시 같은 것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제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죠. 이 소설은 1권에서 일본의 핵미사일을 날려버린 소설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스토리 진행도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 소설을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관점에서 영국하고 프랑스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그 나쁜 짓을 많이 조명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 악담 짓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을 학살하고 한 번에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몇백만 명을 학살하고 이를 이를 이용해서 세계 패권을 가지고 가려고 온갖 암살이나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대한민국 이런 게 오히려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피카레스크물이라고 하죠. 악당들이 나오는 그런 걸.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전쟁 묘사가 오니까 뭐라고 할까 전쟁 묘사에서는 그렇게 재밌다고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근미래를 하다 보니까 드론이나 탄도탄을 주요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묘사가 너무 그렇게 뭐 리얼하지가 않아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용을 만들어서 1차 세계대전 군대를 공격한다는 그런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참 웃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미래 한국을 드론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지만은 조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한국의 문제점이나 이걸 어떻게 그 시대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한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패권을 차지하자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음.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로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국주의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지배하에 세계가 이들의 이제 주도하에 세계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예요. 러시아 제국은 그 계급주의 러시아 제국하고 한국 사람하고 소통이 잘 될 수가 없죠. 거긴 목록제가 존재하고 신문제가 있는 그런 데니까요. 물론 뭐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인종에 대해서 인종주의가 제일 먼저 생긴 건 영국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인종에 대한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프랑스, 영국, 미국입니다. 저쪽 독일하고 러시아는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 사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지만은 그 한편에서는 기존에서 인간은 평등하고 국가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이상주의적 가치관도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를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서 싸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또한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전쟁을 하지만은 이게 뭔가 요즘 이제 영국, 프랑스, 저쪽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으면은 드론이 사실 무서운 무기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뭔가 리얼리틱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냥 뭔가 이번에 진짜 1차 세계대전 참전하는 그거 보면서, 이건 물론 이게 요즘에 드론 쇼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아주 하야하기도 하죠. 조금 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용을 만들어서 브레스를 붙는다, 이거 좀 또한 너무 국정원을 신격화, 뭐 국정원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를 국정원이 다 관리할 수 없어요. 또한 이게 당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 모든 세계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는 국정원이 암살을 하고 전보를 하고 도청을 하고 이거 모든 것이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2030년하고 1910년 100년간의 기술력의 차이가 엄청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인터넷을 다시 다 깔아야 되고, 비행기도 없는 세상입니다. 요거를 파괴하려면 다시 비행기를 옮기도 어떻게 요원을 그쪽 파괴해서 도촌 장치를 싣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순식간에 전 세계에 도촌 장치를 싣고 요거를 파견하고 이런 게 아주 쉽게 나와요, 그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위패 이야기라 이런 거는 좀 재밌게 봤는데, 이거 위패를 이용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한국의 이야기 아주 인상 깊어요. 그것도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위패가 질이 너무 종이가 많이 나간다는 거, 그 질이 너무 좋은 게 바로 위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게 본 거예요. 이 1923 소설은 너무 단순하게 세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대체 역사고 간단한 뭐 그렇게 장르 소설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아, 어느 정도 책이 중반에 넘어가니까 이 너무 이제 초반에 호쾌함보다는 작품에 뭔가 있잖아요. 비현실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비현실성을 덮을 수 있는 뭔가 복잡한 디테일이 이제 점점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이제 1923은 좀 안 볼 생각입니다. 문피아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유효화를 이번 달에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볼 생각이었어요. 딱 1차 세계대전까지만 딱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뭐 나중에 연재가 되고 이게 더 재밌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한동안은 결제를 안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조금 영국과 프랑스를 뭐 엿먹이는 그런 걸 보고 싶다면 이 소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좀 대체 역사 장르에 이제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초반부에서는 조금 괜찮다고 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강론불박을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